오늘의 신권 검색 소요 시간은 보통 멘토님은 얼마나 되시나요? 회원님은 어때요? 저요? 신권 검색하면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만 보니까 그러고 이제 완전 다 풀로 다 보진 않으니까. 맞아. 예. 그래서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맞아요. 예. 맞네. 저도 그래, 저도 진짜로. 예. 이게 막 관심 가는 게 있으면은 이제 뭔가 하나 딱 잘못 이제 재미난 게 보여지면 뭐 되게 많이 보죠, 갑자기. 예, 그렇죠. 그럴 때도 자세히 있고 보고. 자세히 봐야 되니까. 예, 예. 근데 뭐 그냥 그럭저럭이야. 그러면 뭐 그냥 패스. 다 지나가니까 그냥 금방 끝나기도 하고 대중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근데 처음에는 아마 처음에 이제 조사하실 이런 거 볼 때는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좀 막연할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뭐가 보다 좋은지 몰라도 자꾸 봐야 돼. 자꾸 보다 보면 그렇지. 이제 이게 눈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러고 돈 안 되겠네 이러고 탁탁 넘겨버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결국엔 다 겪게 될 거예요. 예, 네.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지나가야 돼. 자, 수국조아님 안녕하세요. 감사님 안녕하세요. 김도원님, 박반장님, 꿈꾸는 여인님, 오 액션 판다님 멋있다 하셨네요. 멋있다. 경상도세요. 아. 꿈꾸는 여인님 경상도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멋있다라는 말이. 왜요? 멋이네. 경상도는 오셨다 이거를 오셨다 이래요? 약간 네. 딱 보니까 톤이 딱 경상도네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경상도 자, 오 액션 판다님 오셨다 이건 서울 오셨다. 억양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멋있다 이죠. 그러니까 경상도로 말하면요. 오 액션판하니 멋있다. 약간 올려야죠. 오셨다 이렇게 하는 네, 거야. 아, 네. 그렇구나. 네. JSK님 부모님입니다. 아 액션 판다님이다.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야 복길이님 액션 판다님 너무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복길이님은 이제 저기 그 어디야 그 저기 용인에 계신 복길이님이시고. 다 하시네. 네, 별지님 안녕하세요. 미라클 제이미님 안녕하세요. 소담님 저는 맹지 이하가들이 있어요. 네? 이해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들었어요. 저는 맹지 이하가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질문을 좀 더 풀어서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박소웅님 안녕하세요. 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성재 큰 누님 큰 누나 액션 판다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중심이 딱 잡히셨어요. 야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중심이 잡혔네요. 다행이네요.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네. 하다 보면 이래 된 거.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라님 액션 판다님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일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디 가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그냥 훅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여름님 안녕하세요. 라암님 액션 판다님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일 했죠. 해피스프님 안녕하세요. 판다님 오셨네요. 세봉님 이멘토님 사투리는 하지 마요. 제가 잘 못해요. 서울 사람이 사투리 하면 웃겨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네. 서울 사람이 이제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투리 하면 자기는 서울말 했다는데 경상도 뭐야 느끼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맞구나. 뭐 경상도 사투리 한다는데 저게 무슨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맞아. 뭐 예를 들어서 그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나오잖아요. 뭐 밥을 먹었다면서 막 이렇게 서울말 경상도 분들이 하는 거. 참. 그런 것처럼. 회원님도 서울말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세봉님 말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영민님 안녕하세요. 항상 시청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라비 미소님 안녕하세요. 원장표님 빌라 임차인이 전세 대출금을 못 갚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빌라 임차인이 전세 대출금은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만약에 자산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전세로 사실 정도면 그러면은 본인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을 내면서 받고 있는 급여,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초생활비라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금이 있어요. 그 기준금이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18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안 건드려요. 예, 어떤 압류가 들어와도 이 사람이 살 수 있게는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안 건드리고 그 이외에 버는 수입은 이 사람이 연봉 그러니까 월급을 300을 받든 400을 받든 그 딱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빼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게 뭐 그 집을 담보로 물론 약간의 대출을 받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인 거잖아요. 아, 임대인. 임대인은 없어요. 임대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임대인한테는 우편이 날라와요. 뭐라고 날라오냐면 이게 이 사람이 만기가 되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이 사람한테 절대로 돌려주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말고 은행으로 직접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강제 조항 같은 게 달려 있는 한 장으로 우편물이 날라와요. 자, 제이스케이님 자꾸 보면 정도입니다. 자주 나오셔서 경험담 들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제이스케이님도 경상도 분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분들이 많네. 소연진님 안녕하세요. 강태형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 신유롱님 안녕하세요. 조현숙님, 네, 한희주님, 행복한 여행자님, 복귀님, 와우 이성재 멘토님 큰 누나 작은 누나 진짜 맞아요. 그럼요. 예, 맞죠. 그렇죠. 구디분 경매님 안녕하세요. 아님 1주택자 월세 세팅을 해야 하나요? 단타로 시드머니를 분류하나요? 1주택자, 야, 월세 세팅을 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다면 일단은 안전하게 좀 월세 세팅을 먼저 하시라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직 젊으신 분이라면 조금 월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의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그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나이 이제 좀 있으면 뭐 50인데 저는 요즘에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월세를 뭐 좀 더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세 단타로 계속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 투자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무조건 시세 차익으로 가야죠. 맞아요. 월세 좀 덜 나와도 네. 뭐한 빨리빨리 해서 시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스노우볼이잖아요. 그렇지. 빨리빨리 계속 조금이라도 모아서 어렸을 때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 나이 때하고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이 40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 시드로 이제 나눠 가지고 월세 세팅을 해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신다든가. 그렇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아니면 뭐 통으로 뭐 원룸을 한 개 사신다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아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구나. 의원님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 야, 이거 서울 사람이시네.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자, 리치월드님 안녕하세요. 이모님도 비 오나요? 여기 서울은 경상도는 비 옵니다. 지금요? 예. 어떻게 현님은 근데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안양에서 오셨잖아요. 와이프가 하니까 부산에 있잖아요. 아침에도 통화하셨구나. 어제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던데요. 오, 그래요? 경상도는? 예. 그렇구나. 또 이렇게 금술이 좋으시구나. 또 이렇게. 매일 해요. 매일 통화해요? 저녁마다. 또 사랑꾼이시구나. 그런 건 아닌데. 어제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그냥 뭐 특별한 일 있었나 아니다 뭐 마오노 뭐 이런 거. 네. 마오노. 뭐라 뭔 일 있었나 그냥 뭐 특별한 일 없다 뭐 친구하고 얘기했다 얘기 뭐 그런 얘기. 좋으시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았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죠. 좋으시네요. 자, 백억커머님 상가가 102호랑 103호 두 개 호실 쓰는데 경매가 하나만 나오면 대출 나오나요? 힘들죠. 그렇지. 네. 이게 한 호실만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세입자가
102호, 103호를 중간에 터가지고 음. 통으로 쓰고 있는데 경매는 102호만 나왔어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2호에다가 카드를 질러버리고 나서 이제 하면 대출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제 안 지른 상태로는 대출 잘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빙기비님 안녕하세요. 소담님 팔고 싶어요. 경북 청도와 경기도 가평이에요. 네? 아, 경북 청도하고 경기도 가평에 맹지 땅이 아까 저 질문 주신 분이었는데 맹지 땅이 있으신가 보다. 팔고 싶다고. 맹지 탈출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땅이 팔리는 땅이 있고 안 팔리는 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은 작자가 나타나요, 보통. 근데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면 조금 팔기가 쉽지는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소담님이 갖고 계신 땅을 아까 맹지라 그랬잖아요. 그 맹지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이 이제 도로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맹지는. 그러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10평이라도 사가지고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가 많이 발달을 했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텔레비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회원님은 어때요? 유튜브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막 그 조그만 비행기가 뭐라 그러지? 드론 같은 걸로 막 찍어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광고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를 부동산 중개 검색해가지고 그런 거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그렇게 열심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내놓으세요. 정 안 되면 그냥 경매 치세요. 예. 왜냐면 경매 시장은요 투자를 하려고 마인드가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분들, 적극적인 분들이 몰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가격이 낙찰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취소시키면 돼요. 예. 예. 그렇게라도 하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일단 실행을 하되 경매를 선택하는 거는 최후의 얘기인 거예요. 경매로 넘기더라도 맹지는 탈출한 상태에서 내놔야 내가 그래도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땅을 또 몇 개 또 갖고 계신 회원님 입장에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일단 맹지를 안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맹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맹지 탈출하는 방법이 뭐 앞으로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부분을 사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맹지가 넓으면 앞에 땅이 작아요. 그러면 내 땅을 일부 주고 바꾼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뭐 그 앞에 뒤에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맹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땅이 맹지야. 근데 내가 이 땅을 어느 정도 준다고 그러면 그 합의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 땅이 100만 원이면 뒤에 땅은 30만 원. 그럼 합쳐버리면 그게 100만 원짜리가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뭐 항상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만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쪽도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해가지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맹지 탈출되지. 무조건 나는 맹지 탈출해야 되고 내가 이익만 다 가지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이제 인천에서 노래방 운영하시는 회원님이 있는데 당진 쪽에 땅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를 다 끼고 있는데 이쪽이 뒷땅이 넓어요. 근데 그 사이에 땅이 두 개가 경매 나왔는데 이거는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는 2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거야. 야 너무 아까운 너무 이게 근데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분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땅 절반 정도는 좀 드릴까 해서 그 정도만큼을 내가 갖고 이 사람한테는 맹지를 탈출할 수 있게 약간 줬어요. 이 사람도 오케이지. 서로 시세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님 지금 설명한 내용처럼 실제로 그렇게 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자, 세종딸 만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액션 판다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박용욱님, 행운요정님, 대박이만님,
바타고타님, 네, 감사님. 당일세 있는 경우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차이 간략히 부탁드려요. 당회사가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랑 당회사가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 후순위가 자 일단 당해세나 조세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어떨 때? 선순위, 후순위 자 이거 다 잊어버려요. 예, 무조건 선순위여도 신용 우리가 조사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해.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냐면 대항력이 있는데 이게 1번이에요. 대항력이 없으면 뭐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 자, 대항력이 있는데 플러스 이분이 확정일자를 잘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 무조건 후순위야 그냥. 어쨌든 자 대항력 이거까지 생각하지 말고 초보자분들 어려우니까 자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했을 때 자 두 가지예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그 돈을 100%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낙찰된 돈에서 먼저 받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 당해세나 조세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내가 입찰가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조사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아닌 상황은 전혀 100개가 있어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배당 요구했을 때만 당해세가 됐든 조세가 됐든 조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헤이주드님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로 대출받을 때 방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낙찰받으면 LTV 60%인 6천원에서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뺀 500만 원만 대출이 되는 걸까요? 아, 방빼기가 5,500일 경우를 얘기했나 봐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방빼기는 후순위여도 그 돈을 먼저 주기 때문에 은행 자기들의 어떤 안전을 이게 뭐예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빼고 합니다. 근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경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빼기까지 하면서 대출받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거의 다 신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용을 위탁하는 행위거든요. 신탁은 저희 대한민국에는 11개의 신탁사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해가지고 방빼기를 안 하고 온전한 60%를 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탁사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요런 경우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아요. 이렇게 만약 방빼기를 하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거 빼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안에 이제 뭐 전세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대항력이 있는데 근데 2억이야. 그럼 이제 그만큼 빼고 대출해줘요. 그렇죠. 은행도 이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법무사나 다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검토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언킹님, 원태희님, 다온다님, 월천님, 케이리님,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네요. 케이리님 처음 듣네요. 인양말리님, 별지님, 반갑습니다. 루시드님, 아이고, 어디였지? 루시드님, 주거보다는 수익 될 수 있는 물건에 관심 있는데요. 주거를 매도하고 핵심지 경매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리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진짜 뭐 개인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치. 자기가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에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거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1주택이긴 한데 근데 또 그래가지고 저는 좀 상가를 좀 상가를 투자하는 케이스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주거가 쉬우니까 계속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요. 주거를 하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주거를 주거를 하는 주거를 하고 싶은데 다른 할 방법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질문하시는지 알겠는데. 이야 예리하다. 예, 그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또 이거 상가를 하려니까 이게 애매하지.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돈이 될까도 싶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시는데 조금 네.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근데 너무 주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몰라서 그래. 이제 초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아요. 다 주거만 하고 싶어. 형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습니다. 자 언젠가 국화부 처음 듣네요. 찾아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치월드님 액션파다님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임지호님 국화부님께서 오늘 아파트 임장 가려 했는데 주제가 딱 맞네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자 수국조아님 작고 봐도 모르겠어요. 돈이 안 되겠네의 경지까지 가기 위해 그러니까 검색할 때 오늘도 달려보려 합니다. 화이팅! 수국조아님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화이팅! 수국조아님 화이팅! 특별히 우리 또 액션 판단님 화이팅 주셨어요. 네. 유현규님 지주택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사건 관련 가처분이 있는데 소멸되나요? 가처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지 예? 형식적 경매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정확하게 제가 사건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게 아니라면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 가처분의 어떤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기 위한 형적 경매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질문으로만 들었을 때 이런 거는 그 목적을 이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매를 청산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사건을 봐야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질문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현미님 공시지가 4천만 원 이하로 주택 소유 시 주담대 대출이 안 나오는 건가요? 응? 공시지가 4천만 원 이하로 주택 소유 시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1주택이신가 보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다주택자여도 10개 갖고 있어도 대출 나와요. 네, 60%는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에. 근데 지금 거의 다 비규제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케이리님,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은 보통 왜 발생하나요? 네, 회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고가 매각 불허가. 그래요? 그죠? 이 불허가는요, 이게 말 용어 자체가 뭔가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그 법원 자체에서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그냥 용어가 그런 거지. 그 우리가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막상 낙찰받고 현장에 갔더니 너무 심각한 거야. 집이 막 부셔놓고 가고 막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증거자료 다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이 정도다. 나 이거 어디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게 하냐.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어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막상 낙찰받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야 너네가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불허가 신청 나는 이거 할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불허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거기 옆에 이제 불허가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떴는데 또 재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조사 다시 한번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으로 그냥 불허가를 매겼는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건 송달 내역을 보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그게 만약 기록이 있어.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조사해야 돼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뭐 그 가족이 받았다거나 법원 직원이 받았다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불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안전한데 그냥 그거 묶은 송달 내용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장진수님 안녕하세요. 박용욱님 부산인데요. 공매 좀 배우고 싶은데 부산은 사무실 없나요? 없어요. 우리 김해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회원님? 온라인으로 배웠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배웠죠. 그때 회원님 배웠을 때 우리가 무슨 요일 날 했었죠? 수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몇 시에?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그랬나? 지금은 저희가 목요일 날 7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반까지 하고. 그럼 비슷하네 그 시간. 그러니까 부산에 계시면은 그 저희가 사무실은 없고요. 옛날에 근데 부산에 제가 한 번씩 그 토요일 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한 1년 정도인가? 네. 강연하셨죠. 맞아 했었어요. 부산역에서. 네, 부산역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이제 막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업을 그때는 이제 이 장소에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카메라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님, 현 무주택자면 경매보다 청약이 좋을까요? 해주셨어요. 회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청약의 목숨이라기보다는 청약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택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청약이 좀 잘 될 수도 있는데 청약보다는 제가 만약에 젊은다면 돈이 있고 무주택자다 그러면 청약보다는 경매로 좋은 물건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 일일이 답변 올리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이 토요일 시간을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여행자님 촉촉한 부산입니다. 비 오는 거 많네요. 비 오시나 보다 진짜. 오늘 비 오는 하루 종일 비 온대. 름율님 처음 듣는 이름 되게 많네요. 반갑네요. 름율님 나이의 기준이 몇 살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네,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 바로 이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이거 참 다 일일이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 늘려주세요. 그라고 하시는 게 너무 잘 정겼습니다. 보라빛 미선님, 그라고 그러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네. 그러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적해 주셨네. 지적이 아니고 뭐 그냥 영상도 그냥 우리나라만 쓰는 건데요. 그렇죠. 또 잘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또 아이마미님, 나 아이마미님 미안하다. 아이마미님 것만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찾아보자. 아이마미님 어디 갔지? 아이마미 있다. 주택보증공사 임차권으로 강제 경매 물건이 권리 포기 확약서 제출 후 배당금 다 가져가고요. 나중 들어온 월세 3천에 30이 소액 임차인이 인수되는데 위장 임차인으로 보이고 명도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경우 명도 팁 좀 알려주세요. 강제 집행하세요. 강제 집행 만나지 않아도 돼. 근데 진짜 또 뭐 이제 명도 하시는 분들 명도로 생각하시면 이 사람 어떻게 쫓아내지 막 처음에는 이런 고민 많아. 걱정을 하시는데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일단 나는 무조건 뭐 강제 집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화 옵니다. 그렇지. 괴고장 딱 붙이러 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바로 전화 바로. 맞아요. 이게 뭐냐면서 이게 지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말을 했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죠. 개고장을 붙이러 갔더니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근히 설명해주고 안 그러시면 진짜 강제 집행합니다. 아니면 뭐 스톱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차분히 그렇게만 설명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겠다고 얼마만 주세요. 맨 처음에 200만 원 말했다가도 얼마만 주세요 하면서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딱 요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됩니다라고 하시면 거기서도 이제 자기도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주세요 이라고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장난. 왼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었는데 야 지금 이제 가르치는 단계가 그래.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어디까지 했어요? 김정현님, 멘토님 저도 경매 명도 급하게 생각 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통화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좀 더 전화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 김정현 회원님이 다가구 낙찰 받으셨어요. 좋으시겠다. 한 5억 얼마에 받았는데 월세가 그래도 한 450, 50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인데 잘 받았죠. 나중에 또 경매 인강극장으로 여러분들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명도 과정에 있어요. 요거 어디 이게 어디 있는 거더라? 경기도? 아니 경북? 군산인가? 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요. 생각보다 악질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지 말라니까요. 대화하지 말라니까요. 나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강제 집행 아마 이제 뭐 해봐야 최악의 경우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냥 그거 든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 든다 생각하고 그건 내가 마음이 편한 게 낫지, 그죠? 괜히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악질 뭐 신경 써요. 그냥. 악질은 못 돼요. 뭐.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밀어주는데. 그러니까 야 회원님 야 보람을 느끼네 회원님. 옛날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그럼요. 예, 해줍니다. 예. 예 오늘 토요일 날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액션 판다님하고 재밌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라고 마무리 좀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포옥션의 이성재 멘토. 예, 액션 판다였습니다. 회원님 뭐 사투리 제대로 뭐 그냥 하나 뭐 해주실 교육적인 사투리 없을까요? 교육적인 사투리. 갑자기 네.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툭 들어오시니까 제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